전국에 숨어있는 대박집을 소개해드리는 땅땅정보통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바로 이 집인데요. 2022년도에 무려 2억 원이 넘는 돈을 주고 매입했지만 제대로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경매로 나와 지금은 건물값은커녕 땅값도 제대로 못 건질 가격까지 떨어져 진행 중이니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할 수 있는 현황 좋은 주택의 주소와 금액, 정확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창에 참여라고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 집 주변부터 확인해 볼까요? 주변은 어디 숲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전해주지만 실제로는 편의시설이나 도심까지 접근성도 좋은 편이라 여기서 거주하시더라도 별다른 부담이 없고 아무런 분쟁 없는 공기관 소유의 도로와 접하고 있으면서 주변에 위치한 다른 집들도 대부분 전원주택이나 수리된 시골집을 세컨하우스로 이용하는 곳이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터세나 발전기금 따위에 대한 걱정도 전혀 없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 주변 환경에 아쉬움이 없다는 점은 확실히 아시겠죠? 그럼 지금부터는 해당 물건의 상세한 토지 경계와 건물 현황을 체크하고 바로 현장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해당 물건에 포함된 대지는 이렇게 생겼고 면적은 102.8평입니다. 건물은 단독주택 한 채와 수많은 제시외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시외 건물 또한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 복잡함 없이 전부를 가져가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서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집 앞까지 이어진 도로는 대부분 4m로 이루어져 있어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과 교차 통행이 가능하고 대부분 직선 구간에 해당하지만 그렇다고 속력을 엄청 낼 만한 곳은 아니기 때문에 차량 소음이나 분진에 대한 걱정도 크지 않습니다. 상당한 면적의 녹지 공간이 보이는데 여기 안쪽으로 산책로가 있긴 하지만 공원이라기보다는 그냥 도로 소음을 막아주는 완충 녹지 역할이라고 보는 게 맞을 듯합니다. 그리고 맞은편으로 우리 집이 위치합니다. 나지막하지만 정겨운 돌담과 차량 진입 가능한 대문이 갖춰져 있는데 여기는 엄밀히 말해 우리 땅의 경계를 살짝 벗어나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이용 중이면서 공기업의 토지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라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듯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문 옆으로도 계속 나지막한 담장이 이어집니다. 담장이 낮은 편이라 집안이 보일까봐 걱정할 수도 있는데 담장만 낮다 뿐이지 실제 주택은 마당보다 훨씬 더 높게 건축되어 있어 사생활 침범에 관한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면적은 31.5평,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샌드위치 판넬 지붕, 사용 승인일은 무려 2001년 10월 12일로 등재되어 있어 건축된 지 25년 차에 해당하는 건물입니다. 하지만 건물 상태가 생각보다 좋아 보여서 찾아보니 불과 2017년까지는 이렇게 수리 없이 사용하던 곳이지만 2018년도에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진행해서 측면에 커다란 창문을 만들고 필요 없는 부분은 모두 제거했고 외장재와 계단 쪽도 전부 다 새롭게 조성했으며 여기 안쪽 공간에 자리 잡은 곳도 대부분 깔끔하게 수리되어 있어 자풀만 조금 정리해 주신다면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 보입니다. 다시 현장에서 물건을 확인해 보면 도로와 고저차가 줄어들면서 마당이 쉽게 보이는 곳으론 판넬을 덧대놔서 사생활 보호에 한층 더 힘을 써뒀고 바로 앞으로 보이는 녹지 공간이 참으로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뒤편에 접한 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옛날부터 사용하던 공간이 보이는데 여기는 주택으로 이용 중이라기보다는 그냥 다용도실 겸 창고에 가까운 곳이라 샤시나 이런 것들이 교체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아무런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높은 곳에서 지붕을 살펴보면 엄청나게 깔끔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2018년도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한 주택인 만큼 지붕 또한 아주 신경 써서 작업하셨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금도 소유자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서 내부 현황에 대한 걱정은 크지 않을 듯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4년 전에 2억 1,500만 원에 거래된 내역이 있는데 지금은 건물값은 고사하고 정말 땅값보다 더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어 이 또한 아주 큰 횡재라 판단됩니다. 이제 현장에서 물건 현황을 확인해 봤으니 지금부터는 모르면 손해보는 상세한 정보와 직접 방문 가능한 주소를 설명드릴 테니 관심 있으시다면 꼭 집중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네, 엄마. 인터넷 바꾸신다고요? 그럼 비교원에 전화해보세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하면 48만 원 주고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줘요. 게다가 정수기 렌탈하면 최대 30만 원 지원해주니까 최대 현금 혜택이 128만 원이래요. 대박이죠?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이 이용하고 보안사고 한 번 없이 983억 원의 사은품을 지급한 믿을만한 곳이에요.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까지 보상해준다니까 그냥 믿고 하시면 돼요. 엄마, 지금 바로 1670에 2521로 전화해보세요. 아니면 네이버에 비교원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바로 위에서 살펴본 해당 물건의 경계입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102.8평의 대지 한 필지로만 구성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취득할 목록이 전혀 없고 지금은 여기까지 자풀이 많이 자란 상태라 정확한 경계 확인이 어려워 보이는데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문이 설치된 곳과 측면 쪽 경계가 상당히 애매한데 여기 대문과 거실 쪽 담장으로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소유로 이뤄진 토지가 위치하며 아주 오래전부터 도로로 이용 중이면서 굳이 여기를 찾아먹을 만큼 대단한 가치가 있는 곳도 아니라 이렇게 활용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고 여기 자풀이 우거진 토지는 2015년도에 소유권 변경이 발생한 곳인데 2009년부터 2016년, 2018년, 2021년, 그리고 2026년까지 소유권만 한 번 바뀌었을 뿐 계속 묵은 토지로 방치된 곳입니다. 다만 겨울에 촬영된 로드뷰 사진을 보면 우리 땅 경계까지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석축도 놓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 바로 옆 토지를 침범하지 않는 상태임을 알 수 있어 경계 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가 묵은 토지로 계속 방치되다 보니 자풀이 우리 집 마당까지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 다소 귀찮더라도 일정 구간까지는 계속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지의 용도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에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물건을 취득하고 판매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집 앞까지 연결된 도로의 경우 대부분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소유로 이뤄진 곳인데 아주 오래전부터 현황도로가 존재하던 곳이면서 우리 집뿐 아니라 여기 안쪽에 위치한 다른 주택들도 모두 이용하는 곳이니 도로 사용에 관한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의 면적과 구조는 앞에서 설명드렸으니 패스하고 추가 내용을 확인해보면 약 2018년에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진행한 곳이라 지금 당장 물건을 취득하더라도 크게 손해가 없고 지붕까지 모두 교체되어 있으면서 지금도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누수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최소 1m 정도 지상고를 높여서 건축한 곳이라 지열과 습기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고 여기 데크 또한 모두 건물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상에 소재하는 천막은 해체와 이동이 용이의 매각에서 제외되어 있으니 물건을 취득한 뒤 소유자에게 정리해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별도 지하수가 아닌 상수도가 인입되어 있고 난방은 기름 보일러를 이용합니다. 주택의 방위는 거실 창문 기준 남향을 바라보게 건축되어 있고 여기 서쪽으로도 커다란 창문이 개설되어 있어 일조량에 대한 아쉬움이 전혀 없고 바로 앞으로는 커다란 녹지 공간이 펼쳐지기 때문에 조망이 그렇게 답답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물건 현황을 살펴봤으니 지금부터는 위성지도를 통해 직접 방문 가능한 주소와 입지를 분석하겠습니다. 이곳이 해당 물건의 위치고요. 주변으론 밀양, 창녕, 창원, 양산, 청도 등이 위치하고 우리 집에서 밀양시청까진 자차 기준 30분 정도가 소요되며 창원까지는 1시간, 대구광역시에서는 1시간 10분 정도가 소요되기에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해당 물건까지 소요 시간을 확인해보고 세컨하우스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집 주변으로 확대해보면 가까운 곳에 지방도가 위치하고 있어 자차만 있다면 이동에 제약이 없고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삼랑진 IC까지도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고속도로까지 접근성도 좋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의 경우 우리 집 주변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지만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곳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모여 있어 솔직히 인프라 걱정 없이 거주하기에는 좋았습니다. 다만 의료시설은 확실히 부족하니 여러분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매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집 주변을 둘러보면 아래편으로 조용하고 한적한 호숫가가 보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양수 발전소도 위치하는데 여러분 건강에 지장을 주거나
소음이 발생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였고, 여기 호숫가를 지난 뒤에도 수려한 산세와 아름다운 현황을 보여주기에 여기에도 전원마을들이 제법 많은 편이고, 여기 위로도 전원주택과 카페들이 즐비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제법 다양한 물건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 대부분 반값 시하에 낙찰됐기 때문에 해당 물건도 비슷하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 앞까지 이동하는 도로의 경우, 여기 왕복 2차로의 도로를 따라 주행하다 좌측편으로 내려간 뒤 여기서 우회전하면 되고, 여기서부터 우리 집까진 대략 300m만 주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입구 쪽으로 넓은 주차장이 구비되어 있어 혹시 여기 녹지 공간에 캠핑하러 오는 게 아닐까 걱정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발전소 댐유역 관리를 위한 곳으로 단순 산책을 제외한 다른 용도로는 절대 이용할 수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우리 집 바로 앞에 펼쳐진 이곳으로 다른 건물이 들어올 일도 없으니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에서 거주하면 됩니다. 그리고 집 뒤편으론 농지 없이 대부분 전원주택과 접하고 있어 터세나 발전기금 따위에 대한 걱정도 없고, 여기 카페 겸 레스토랑과도 확실히 떨어져 있어 아주 조용한 환경 속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해당 물건의 경계입니다. 위성지도상의 오차로인의 경계가 조금 밀린 모습이지만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보면 대지 경계 내의 모든 건물이 정확하게 건축되어 있고, 여기 오래된 현황도로와 확실히 접하고 있어 도로 사용에 관한 문제도 없습니다. 이제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5 타경 1169, 소재지는 경상남도 밀양시에 소재하며 직접 방문 가능한 주소는 머니옥션에서 사건 번호를 검색하시거나 땅땅정보통 멤버십 가입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매각기일은 2026년 7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처음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2억 50만 원에 평가됐지만 현재는 수의 유차를 거듭하며 9,800만 원까지 떨어진 상태로 지금부터는 눈여겨볼 만하다 생각됩니다. 물건 현황표를 보면 여기 한 필지의 대지와 건물들이 표시되며 전부 다 매각에 포함되어 진행 중인 점을 알 수 있고, 제시외 건물 기억번은 주택 전면에 설치된 곳으로 현황상 주택의 일부로서 이용 중이고,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 면적은 3.8평, 니은번은 주택 뒤편에 설치된 다용도실로 조적조 및 판넬조의 판넬 지붕, 면적은 7.7평, 디귿번은 주택 측면에 설치된 방으로 조적조의 판넬 지붕, 면적은 4.5평, 리을번은 주택 전면에 설치된 가축, 구조는 철골조의 플라스틱 지붕, 면적은 1.2평, 마지막 미음번은 현관 쪽에 설치된 가축, 구조는 철골조의 플라스틱 지붕, 면적은 0.6평입니다. 제시외 건물 중에서 현황상 주택의 일부로서 이용 중인 곳이 두 곳이나 되기에 공부상 등재된 주택 면적은 31.5평이지만 실제로는 약 40평 정도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상세한 가격 현황을 체크해보면 한 필지의 대지는 1억 1,900만 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5,800만 원으로 평당 57만 원에 진행 중이고, 모든 건물의 합산 가격은 8,080만 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3,900만 원으로 평당 80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2022년 10월 달에 2억 1,500만 원에 거래된 주택이지만 불과 4년 만에 반값으로 작살나버려 전원주택은 일반 매매보다 경매가 확실히 매력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경매로 취득하려면 내가 원하는 지역, 원하는 스타일의 집을 찾기가 더욱 힘들기에 다양한 선택을 존중하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다면 웬만하면 경매로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추천 가격의 경우 반값에 낙찰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 집 근처에 종료된 물건 3곳을 비교해 본 결과 더 좋은 현황임에도 불구하고 70% 떨어진 가격에 낙찰되었으니 반값부터 지켜보다가 입찰에 참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정평가 요항표를 보면 여기 위쪽은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과 모두 동일하며 아래편으로는 인접지와 경계가 불분명하여 지적 측량이 필요하다 기재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살펴보니 어느 정도의 경계 표시가 되어 있어 경계 분쟁까지 번질 일은 없어 보였고 지적도상 맹지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공기업 소유의 오래된 현황도로와 접하고 있어 도로 문제도 없습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면 현장에 방문해서 알림장을 넣어두어도 연락은 없지만 전입세대 열람서를 확인해 보니 채무자 겸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다고 하며 제가 3번 정도 현장에 방문해 본 결과 어느 날에는 빨래를 말리는 장면을 목격했기에 아직도 소유자가 거주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등기부를 살펴보면 말소 기준 권리는 2022년 12월 8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지만 강제경매 채권자는 후순위 채권자로 강제경매 채권자가 한 푼이라도 배당받지 못하면 무잉여 처리가 되는데 여기 기재된 금액은 1억 1천만 원이지만 채권 최고액으로 설정할 때는 120%에서 130%의 금액을 기재하기에 실제로는 조금 더 낮다고 봐야 하고 4년 동안 채무를 갚아오셨기 때문에 남은 금액도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기에 지금 가격대로 매입한다면 강제경매 신청 채권자가 배당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을 날리는 게 싫다면 조금 더 기다렸다 재경매로 진행될 때 입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어떠셨나요?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지만 전체 리모델링이 되어 있음에도 반값에 진행 중이라는 커다란 장점도 함께 품고 있는 주택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든다면 현장에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